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 한 줄 인생 노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60대 중반이신 한 구독자님께서 제게 글을 주셨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더니 이제는 자식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주들까지 저를 우습게 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화를 내자니 할머니 왜 그래? 라는 소리 듣고 참자니 속만 끓습니다. 라는 글을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속상했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이런 서러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위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다가 엄마, 나 바빠라는 말에 할 말을 삼키신 적은 없으신가요? 동년배 모임에서 본인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 속상하셨던 적은요. 며느리나 사위가 무례하게 굴어도 관계 나빠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신 적은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품격 있는 단호함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위 착하지만 기센 사람들이 쓰는 말투, 즉 다르게 표현하면 착하지만 상대가 날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말투, 부드럽지만 가볍지 않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어른의 말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던 분들은 내일부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 들어가 보실까요? 1부.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가? 제가 아는 김영숙 할머니는 올해 68세이십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30년간 수백 명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학부모들에게도 존경받는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퇴직하시고 나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 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식사 중에 큰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너무 기름지고 짜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할머니는 그 순간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 미안하다. 다음엔 너희가 좋아하는 걸로 할게. 집안 분위기 깨기 싫어서,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기 싫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남은 음식을 치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내가 교단에 있을 때는 학부모들도 나를 존중했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갈등 회피 성향이 42%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장년층은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불편한 대립보다는 평화로운 관계 유지를 우선시합니다. 이것 자체는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습관화되면 본인의 욕구와 경계선까지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후속 연구 결과였습니다.
갈등을 지나치게 회피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감이 2.3배 높고 자존감은 34% 낮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도 28%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관계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다는 거였어요. 또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착한 어머니, 착한 시어머니로 사셨습니다. 항상 양보하시고 늘 이해하시고 절대 화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70세 생신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손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뭐든 다 해주시잖아. 할머니한테는 편하게 부탁해도 돼. 그 말을 들으시고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답니다. 편하게 부탁해도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렸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착한 것과 쉬운 것은 달라야 하는데 나는 너무 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착한 것과 쉬운 것의 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부 존중받는 어른들의 비밀. 그런데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72세 최은희 할머니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손주들도 할머니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춥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토요일에 제가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속이 생겼어요. 다음에 뵐게요. 이럴 때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할머니는 언제든지 시간 있으니까. 너 편한 때 오렴. 그동안 할머니가 준비해둔 반찬들은 그냥 냉장고에 넣어둘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죠. 그런데 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 약속은 미리 알려주렴. 끝입니다. 변명도 위로도 불필요한 이해심도 없습니다. 서운함을 숨기려고 말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본인의 기대를 전달하신 거죠. 하버드 대학의 언어심리학자 스티븐 핀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메시지의 힘은 약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말이 많고 확신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라고요. 노년기에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해받고 싶어서, 미안해서,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 말의 무게는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말은 가능한 줄여야겠지요. 두 번째, 대화 상대를 선택한다. 하루는 최 할머니께 복지관 직원이 이런 걸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동년배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써요. 70평생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안 통해요. 그런 사람과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라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경로당에서 한 분이 할머니가 제안한 행사 아이디어를 무시했답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야. 요즘은 안 그래. 예전에 최 할머니 같았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계속 설명하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하신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볼까요? 그리고 더 이상 그분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답니다. 일본 정신과 의사와다 히데키 선생님이 쓴 책 60세부터의 인간관계에서는요. 60세가 넘으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이걸 아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 추석 때였답니다. 큰며느리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뒤에 오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 할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서운했겠죠. 섭섭했겠죠. 그런데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답니다. 3초간 침묵.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할게. 저녁에 전화 줄게. 라고 하셨어요. 즉각 그래. 그래도 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왜 그래야 하는데?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가지신 거죠. 미국 노년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감정적 순간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 갈등이 54% 적고 우울증 발병률이 41% 낮으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평가를 63%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침묵과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것이 조용하고 착한 인상을 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이나 제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내일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전부 허락을 구하는 말이죠. 그런데 최할머니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 내일 병원 가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가줘. 이거 좀 도와줘. 다음 주 토요일 어때? 그날 저녁에 보자. 느낌이 다르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거절할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결정하고 제안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 안 되면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허락받는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제안하는 자세입니다. 서울대 노년학과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기 언어습관 연구를 해보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형태의 질문을 자주 쓰는 노인일수록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자 할게요 같은 선언형 문장을 쓰는 노인들은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평생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다섯 번째, 솔직하게 말하되 품격을 지킨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달 할머니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작은 며느리가 식사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선물을 깜빡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론 서운한데 괜찮아, 괜찮아. 마음이 중요하지 뭐. 라고 말씀하시거나 속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래도 그렇지.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어떻게 그걸 잊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답니다.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바빴겠지. 근데 나는 좀 서운하네.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주면 좋겠다라고요. 이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상대의 상황을 바빴겠지라고 인정해주면서 나는 좀 서운하네라고 본인의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주면 좋겠어라며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서운함을 명확히 전달하신 거였어요.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의사소통의 핵심은 나 전달법입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권위로 누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기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솔직함과 품격. 이 둘의 균형이 바로 기센 사람, 즉 단단한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3부.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대화법.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1. 자녀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예전에 나의 대답은 그래, 엄마가 할게. 엄마는 시간 많으니까. 내가 바쁜 거 다 아는데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은 엄마가 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거절하시거나 이번 주는 엄마도 약속이 있어서 어렵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가능해. 라고 나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제안을 하시거나 손주 봐주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2번까지만 가능해.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하거든. 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대답의 핵심 포인트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황 2. 며느리 사위가 무례하게 굴 때 예전에 나의 반응은 그냥 참거나 나중에 혼자 속상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말투는 좀 기분이 안 좋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음날 말하세요. 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 라고요. 또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나도 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이 답변의 핵심 포인트는요.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으로 비난이 아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짧고 명확하게. 상황 3. 동년배가 무시하거나 간섭할 때 예전 나의 반응은 속으론 화나는데 아 그래? 내 말이 맞네. 이랬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거나 우리 생각이 다른 것 같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라고 하세요. 또는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다 아시네.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은가 봐. 라고 하셔도 좋아요. 이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설득하려 하지 않고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본인 의견은 유지하는 거예요. 상황 4.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면 예전에는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요, 이 서류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자분이나 상사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요, 불필요하게 낮추지 않으면서 질문이 아닌 요청으로 당당하되 정중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5. 거절해야 할 때.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우시죠? 그래서 거절의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인정하기. 너의 부탁 잘 들었어. 그 마음 이해해. 2단계 명확한 거절. 그런데 나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3단계 대안 제시. 대신 이건 어때?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적용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손주가 할머니,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집 와서 애들 좀 봐주세요. 하면 지난주에 봐줬잖아. 이번 주말은 할머니도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다다음 주는 가능해. 조카가 고모,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할 때는 어려운 상황인 거 알겠어. 근데 고모도 지금은 어려워. 다른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세요. 상황 6. 칭찬과 인정이 필요할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하며 그냥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엄마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니 좀 서운하네. 당신, 내가 오늘 이거 했는데 봤어요? 칭찬 한번 해줘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셔도 좋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네. 섭섭한데? 라고 말해요. 이런 대응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한다는 것이에요. 4부 21일 변화 프로젝트. 자,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시죠?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평생 쌓인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1일 변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1주차 관찰과 인식. 매일 할 일. 자기 전에 노트에 이것만 적으세요. 오늘 나는 언제 약해졌나? 어떤 상황이었나? 누구 앞에서였나? 내가 한 말은, 내 감정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예시, 상황. 큰아들이 갑자기 다음 주 일요일에 오겠다고 함. 내가 한 말. 그래, 와라. 엄마가 준비할게. 내 감정. 사실 그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하고 싶었던 말. 그날은 엄마가 약속 있어. 다른 날 오면 안 될까? 이렇게 7일간 기록만 하세요.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권성만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행동 변화의 첫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본인의 패턴을 7일 이상 관찰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변화 성공률이 3배 높았습니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 것이라고요. 2주차 작은 실험. 이제 하루에 딱 한 번만 다르게 해보세요.
월요일 미션. 불필요한 미안해 빼기.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줘. 화요일 미션. 허락을 제안으로 바꾸기. 같이 가줄 수 있어? 를 같이 가자. 수요일 미션. 3초 멈추기. 불편한 말 들었을 때 3초 세고 대답하기. 목요일 미션. 짧게 말하기. 평소 10문장 말할 걸 5문장으로 줄이기. 금요일 미션. 내 감정 말하기. 나는 해서 서운해를 한번 써보기. 토요일 미션. 부드럽게 거절하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를 연습하기. 일요일 휴식과 복습. 이번 주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정리하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3주차예요. 일상화하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말하기.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드럽지만 만만하지 않다. 나는 내 생각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기. 2주차에서 가장 쉬웠던 것부터 시작. 점차 어려운 것으로 확장. 실패하면 다음 날 다시 시도하기. 주말마다 점검하기. 변화가 보이는가? 주변 반응이 달라졌는가? 내 기분이 나아졌는가를 기록하세요. 21일 후 당신이 경험할 변화들. 이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난 후 실제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70세 박 여사님,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님 소리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65세 김 사장님, 자녀들이 이제는 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68세 이 여사님, 친구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해요. 72세 최 사장님,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저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조금씩 주변과 나 자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5부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정숙 할머니는 78세에 이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그래? 이상해.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평생 타인을 배려하며 사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만 이제는 본인도 배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더 이상 참기만 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셋째, 존중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쉽게 여겨지거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겠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번씩 말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실천 방안 중에서 딱 하나씩만 골라서 매일 사용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신 그 세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신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존중을 직접 요구할 때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게,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봤다. 나는 이게 제일 어려웠다.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시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